韩国实际上曾是中国的一部分。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몇 년 전 한 유명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북한과 남한이 아닌 하나의 한국과 중국 사이의 수천 년 동안의 역사와 많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이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말을 10분간 듣다 보니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기사인데 여러분은 혹시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은 2017년 4월 8일 미중 정상회담 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중국의 거듭된 침략에도 영토 관점에서 공식적,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은 적이 없으며 조공 시스템은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계속됐으나 이것은 중국의 군사적 행동과 침략을 막으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그나마 중국에 가장 가까웠던 시기는 한나라 때 한사군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영토를 점령당했던 때와 13세기 고려 시절 몽골이 한국과 중국의 한족을 모두 지배했을 때 바로 이 두 번의 시기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사군은 약 2000년 전 고구려가 정복했으며 13세기 몽골 제국의 지배민족은 한족이 아니기에 현재 한족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결이 다른 역사임을 고려해보면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는 역사인식은 크게 왜곡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한 시진핑 주석의 생각을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국수주의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2016년 12월 당시 중국 외교부의 겨우 가장급 인사가 한국에 와서 재벌 총수와 장차관급 인사들을 불러 모은 뒤 한 말을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당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하지만 자신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X밴드 레이더의 감지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장비를 운용하고 동시에 수많은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주한미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로남불식의 행동을 하는 건 어차피 한국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도 없고 국제관계를 중화사상의 연장으로 보는 인민들에게 저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대 국가로 봤을 때 당연히 해야 하는 항의를 안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참기만 하는 상황이 계속될수록 중국은 한국을 더 하찮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역사 왜곡과 안보 주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맞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시민단체 주도의 중국 상품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 경제 차원에서 대중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갔어야 하며 중국의 사드 보복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이슈화해서 국제적으로 미국과 공동 대응했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국이 원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협이 단초가 된 것이며 북한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는 등 국가 간 외교적 이슈로 만들어버리는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면서 한국의 양해를 구하던가요? 고성능 레이더로 한국을 감시하면서 양해를 구하던가요?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핵미사일을 한국에 겨누면서 양해를 구하던가요? 사드 배치는 타국과 협상을 할 필요도 없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국가가 전략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미국의 사드 배치에 동의했다고 해서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며 국론을 분열시켜 결국 외세에게 굴복당하는 참사는 이미 임진왜란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한국은 비록 중국보다는 약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죽이려 한다면 중국도 최소한 손모가지 하나로는 안 끝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을 상대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의 결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한테는 잘못된 행동을 해도 감히 자신들에게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2017년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트남 다낭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마침내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발표를 하며 한중 관계 보고는 정상들 차원에서 공식화했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는 것이 당시 언론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가연 2017년 11월 이후로 중국의 사드 보복은 끝이 났고 한국과 중국은 새 출발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중국은 삼성 SDI와 LG화학의 자동차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국 시장에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차는 결국 우수한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국산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국내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게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하면서 그 사이에 중국 기업 텐센트는 그 게임을 그대로 복제해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 중국 게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예능 역시 중국 내에서는 방영도 못하게 하고 표절하더니 이젠 그 표절작을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이야기한 새 출발입니까? 아마 중국이 이야기한 새 출발은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이제 다시 속국으로 돌아와 새 출발하자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핵 해결에 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중국의 WTO에 제소하는 데 부정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2일 확대 관광 전략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서 뼈아프다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저도 명동에 관광객 줄어서 힘든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대놓고 힘들다며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면 중국은 계속 같은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반독점에 대해서는 미국 마이크론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국이 감히 보복을 못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우리가 굳이 먼저 이야기 꺼낼 필요도 없었던 것이며 단체 관광은 안 와도 어차피 한국에 올 중국인들은 개인 관광으로 다 옵니다. 제발 괜히 중국에 가서 안 해도 되는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 더 무시당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내를 보여주지 말고 의연하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행동해야지 앞으로 같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유행 노래의 가사처럼 심장이 없는 듯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 역시 관광 수입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관광 산업 하나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국, 멕시코, 터키가 선진국이 아닌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관광객들이 오던 말던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광 수입은 생기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그냥 좀 아쉬운 겁니다. 즉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 관광산업은 기초과학, 제조, 금융업만큼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과 평화롭게 통일하고 싶고 사드 보복을 이겨내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벗고 지원에 나서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야만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 한국은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도 한국을 우습게 보며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대체 북한과의 통일이 왜 반드시 필요합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국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고위 인사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며 내가 강남에 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3월 주중대사로 임명된 장하선 전 정책실장입니다. 외교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 출신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외교적인 전문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인사가 성공적으로 중국과의 외교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중국을 오랜 친구라고 표현했던데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장하선 주중대사는 과거 교수 안식년 등을 활용해 중국 인민대학, 푸단대학에서 교환 교수를 지낸 이력이 있지만 중국어는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서가 중국어로 출판되었다고 해서 중국통이라고 하지만 해당 저서는 중국어로 쓴 것도 아니고 내용 역시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해리포터는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출판되었을 텐데 그럼 그 작가는 수십 개 국가들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을까요? 부디 중국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공산당 지도부에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강대한 국가가 되고 북한과의 평화 통일이 하고 싶다면 정부는 인맥이 아닌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부탁하고 굽히면서 강대국이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